여보, 어머님이 버릇을 좀 아셔야 돼요. 한 대 때려요. 안녕하세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며느리가 내 뺨을 때리라 시키자. 진짜 내 뺨을 때린 아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는 내 얼굴에 남은 열기가 밤새 식지 않았다.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목구멍으로 내려가더니 숨이 막혔다. 거울을 보니 붉은 자국이 손바닥 모양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먼저 깨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몸이 먼저 깨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무너진다. 내 이름은 김은정, 68. 식당에서 평생 설거지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떠났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은 오직 한 사람, 아들 도윤뿐이었다. 그 아이만 잘 되면 나는 괜찮았다. 내 허리뼈가 부서져도 손이 터져도 우리 도윤 밥 굶지 않으면 됐다. 그게 내 신앙이었다. 도윤이 결혼하던 날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방해될까봐 기뻐하는 척만 했다. 며느리 서현은 세련되고 똑똑했다. 처음엔 고마웠다. 내 아들 옆에 저런 여자가 서 있다니.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믿음도 때로는 독이 된다. 결혼 1년이 지나면서 내 자리가 조금씩 사라졌다. 어머님, 젊은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안 해요. 어머님, 냄새 좀 빼주세요. 친구들 오면 놀랄 거예요. 말끝마다 어머님이 붙었지만 그 안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처음엔 세대 차이겠지 생각했다. 그래서 더 조용히 했다. 조용히 밥하고 조용히 치우고 조용히 늙어갔다. 그런데 조용한 사람은 점점 투명해진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새벽 4시 반, 몸이 먼저 일어났다. 남편 살아있을 때처럼 미역국을 끓였다. 혹시 아들이 기억할까? 작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자 들려온 건 축하가 아니라 한숨이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팀 사람들 올지도 모르니까요. 식탁 위엔 내 생일상, 아무도 모르는 미역국 냄새만 돌았다. 나는 그릇을 닦았다. 남편이 떠난 뒤로 위로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다. 저녁 무렵 집이 웅성거렸다.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같이 들어왔다. 도유는 술 냄새를 풍겼고 서현은 눈빛이 매서웠다. 여보, 어머님이 또 내 얘기하셨어요. 뭘? 내가 당신 회사 일에 간섭한다고 하셨대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서현은 비웃듯 말했다. 어머님은 항상 기억을 선택적으로 하시네요. 그 순간 도윤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낯설었다. 내가 낳은 아들의 눈이 아니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왜 매번 내 아내를 힘들게 해요? 나는 그냥 뭐요? 왜 집안 분위기를 망쳐요? 서현의 목소리가 얇게 떨렸다. 여보, 어머님이 버릇을 좀 아셔야 돼요. 한 대 때려요. 공기가 멈췄다. 설마 싶었다. 그러나 도윤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나는 그대로 있었다.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 품에서 울던 그 얼굴. 지금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짝. 소리가 먼저 왔다. 그 다음엔 정적이었다. 귀 안쪽이 웅 울렸다. 세상이 한순간 흑백으로 바뀌었다. 됐어요, 여보.
서현이 낮게 속삭였다. 도윤은 손끝을 떨며 나를 바라봤다. 엄마 미안해. 나는 웃었다. 괜찮다.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다른 말이 울렸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부엌에 혼자 남았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미역국,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초 한 개.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내 그림자가 깜빡거렸다. 얼음을 꺼내 얼굴에 댔다. 차가움이 내 눈을 맑게 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손끝이 떨렸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어르신, 구청 노인상담센터입니다. 혹시 오늘 카드나 인감 관련해서 대리 신청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누가 어르신 명의로 신청을 했습니다. 내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인감도장, 통장, 그리고 남편이 남긴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사람은 믿는 만큼 다친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외롭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당신 나한테 미리 말해줬지. 그래도 난 외로운 걸 택했어. 창밖엔 눈발이 흩날렸다. 나는 창문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이제 내 편부터 들자. 내일 도장부터 바꾸러 간다. 식탁 위 촛불이 마지막으로 흔들리더니 작게 소리를 냈다. 퍽 하고 꺼졌다. 그리고 내 안의 불도 그와 함께 꺼졌다. 그날 밤 나는 다짐했다. 이젠 참지 않겠다. 내 이름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들어서자 식탁 위에 흰 종이 2장이 있었다. 하나는 아들이 써놓은 메모, 하나는 은행에서 온 우편 봉투였다.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어제는 미안해. 오늘 회의가 있어서 먼저 나가. 서현이랑 얘기 좀 해봐요. 서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나는 그 종이를 접지도 못했다. 서로 이해하면 된다. 그 말은 늘 약한 쪽에게만 하라고 만들어진 말이었다. 봉투를 열었다. 내 이름으로 된 대출 연장 확인서. 도장이 선명했다. 내가 모르는 도장이 식탁 위에 앉아 있었다. 손이 저절로 떨렸다. 이건 내 이름인데 왜 내 손을 거치지 않았지? 숨이 막혔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현이 들어왔다. 눈 밑엔 짙은 화장, 손엔 커피. 어머님 깜짝 놀라셨죠? 그건 제가 한 거예요. 내가. 도윤 씨가 요즘 힘들어서요. 잠깐만 이름 빌린 거예요. 빌린 거. 어머님, 가족끼리 그런 건 괜찮잖아요. 그럼 먼저 물어봤어야지. 어머님, 요즘은 다 이런 식이에요. 이자 낮추려고 명예 돌리기도 하고. 말끝마다 부드럽지만 그 속엔 명령이 섞여 있었다. 저 그만 좀 하자. 뭐려?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 어머님이 예민하신 거예요. 나쁜 뜻은 없어요. 그녀는 웃으며 문을 닫았다. 그 웃음은 예의로 포장된 냉기였다. 그날 오후 나는 구청으로 향했다. 건물 안의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밝았다. 노란 조명이 천장 끝까지 이어졌고 어디에도 내 나이를 담을 자리가 없었다. 김은정 어르신이시죠? 사회복지사, 이름은 조아람이었다. 네. 명예사용 관련해서 의심 거래가 있습니다.
가족이 대리 신청한 기록이 있어요. 가족이요? 네, 따님이나 며느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내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권리 문제예요. 권리. 그 단어가 낯설었다. 나는 평생 의무만 배우고 살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뺨의 자국은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소리는 아직 귓속에 남아 있었다. 짝 하고 울리던 그 소리. 이제 그건 내 이름의 발음 같았다. 그날 밤 전화가 왔다. 이명이었다. 은정아, 너 얼굴이 왜 그랬어? 봤구나. 그 집에서 나와. 당장. 아직 아니야. 왜? 끝까지 봐야 해. 내가 뭘 잃었는지. 은정아, 사람은 다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버텨야 해. 이번엔 나를 위해서. 통화를 끊고 서랍 깊숙이 도장을 꺼냈다. 손으로 쥐자 낡은 나무결이 느껴졌다. 이 도장으로 수십 번 월세 계약을 했고, 이 도장으로 아들의 첫 월급 통장을 만들었다. 이제는 그 도장이 내게 칼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새 도장을 파기로 했다. 내 이름 그대로 김은정.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새겼다. 내 삶의 주인. 다음 날 은행 창구에서 인감 변경 신청서를 썼다. 직원이 물었다. 사유는요? 잘못된 손에 있던 걸 되돌리는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네. 제 이름은 제 거니까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다. 내가 내 이름을 다시 적었다. 김, 은, 정. 세 글자가 유리 위에 새로 태어났다. 집에 돌아오니 도윤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잿빛이었다. 엄마, 나 알아. 뭘? 그 서류 서현이 한 거야. 난 몰랐어. 모른 척 한 거겠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뭘 해야 돼? 멈춰야지. 뭘 멈춰? 그 집의 거짓말을. 도윤은 고개를 떨궜다. 입술이 흔들렸다. 엄마, 나도 무서웠어. 무서워서 사람을 때리니? 그땐 나도 나를 몰랐어. 이제 알면 돼. 내 손이 누굴 때렸는지. 그는 울었다. 그 눈물은 뜨거웠지만 내 눈엔 닿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새 도장 하나. 현관문 앞에서 멈췄다. 도윤의 목소리가 뒤에서 떨렸다. 엄마, 어디가? 조용한데. 돌아올 거야? 모르겠다. 돌아오고 싶으면 내가 내 이름부터 찾아라. 문을 닫고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며 손등에 닿는 햇빛이 따갑게 느껴졌다. 이제야 알았다. 세상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나를 너무 오래 붙잡았을 뿐이었다. 바람이 분다. 새 도장을 쥔 손이 내 심장처럼 뛰었다. 오늘은 처음으로 내 이름이 나를 위로했다. 은정아, 잘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날의 소리가 다시 들렸다. 짝. 이번엔 아픔이 아니었다. 시작의 소리였다. 버스터미널 의자에 앉았다. 손에 들린 종이봉투엔 새 도장, 신분증,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 여보, 나 이제 서울 떠나.
작은 소리로 중얼렀다. 목소리가 공기 속에 섞이니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토록 무겁던 세월이 버스 한 대 표 값에 실려 나가는 기분이었다. 버스는 남쪽으로 향했다. 창밖엔 회색 도로와 사람들. 모두 제 갈 길로 바쁘게 흘러갔다. 나는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그저 내 몸을 먼 곳으로 옮기고 싶었다. 도착한 곳은 바다가 있는 도시였다. 바람이 짠 냄새를 품고 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뜨거웠던 뺨이 식었다. 작은 방을 얻었다. 월세 30, 창문 하나, 낡은 전기 주전자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다. 누가 문을 두드리지도 내 일상을 평가하지도 않았다. 내가 끓인 국이 짜도 밥이 누거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다. 그 평범함이 너무 고마웠다. 하루 이틀 지나자 마음이 허전했다. 내가 떠나온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텐데 그곳엔 내 냄새를 지운 냄새가 배어 있겠지. 서현은 깔끔하게 치우며 말했다겠지. 이제야 좀 살겠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시장으로 갔다. 손에 익은 고무장갑을 끼고 하루 종일 김치 속을 버무렸다. 아줌마, 일 잘하시네. 아줌마 아니라 김은정이에요. 처음엔 그 말이 어색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말하자 세상이 다시 나를 알아보는 기분이었다. 시장 구석 노인복지센터가 있었다. 문을 두드렸다. 혼자 사세요? 네. 봉사활동 가능하세요? 가능하죠. 그럼 다음 주부터 급식 도와주세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깊었다. 며칠 뒤 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다 나직은 이름을 들었다. 박도윤 씨 맞죠? 아드님. 왜요?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명의도용건 처리 중이라네요. 심장이 멈췄다. 그 사람 조사받나요? 네. 어머님이 신고하셨잖아요. 아니요, 나는. 그때서야 생각났다. 조화람 복지사가 내 대신 서류를 접수했었다. 혹시 어르신이 마음 바뀌실까봐 미리 보호 조치해둘게요. 그녀의 말이 이제 와서 현실이 되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낳은 손, 내 뺨을 때린 손. 그 손이 수갑을 찰지도 모른다니. 다음 날 아침 구청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고 취소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그럼 그 아이 감옥 가나요? 조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나는 수화기를 놓고 오래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났다. 아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울었다. 이제 그 아이를 지켜줄 이유가 없다. 그 말이 가슴 속에서 천천히 자랐다. 이명희에게 전화가 왔다. 은정아, 잘 지내? 응. 이제 숨은 쉬어. 도윤 소식 들었지? 들었어. 괜찮아? 모르겠어. 내 손이 아니고 내 탓도 아니니까.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잖아. 그래. 그런데 이상하지.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진 않아. 며칠 후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박도윤. 엄마, 나 조사받고 있어. 서현이 모든 걸 인정했어. 난 너무 늦게 알았어. 그날 내가 당신을 때린 이유 아직도 모르겠어. 그냥 두려웠어.
당신이 나보다 단단한 게 너무 무서웠어. 엄마, 나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나를 기억해줘. 당신의 아들이었다는 것만. 편지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이제 괜찮다.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정말로 괜찮았다. 그날 저녁 복지센터에서 합창단 연습이 있었다. 노래 가사는 이랬다. 바람 불어도 나는 걷는다. 나는 조용히 따라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이 내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노래가 끝나고 조아람이 다가왔다. 어르신, 얼굴이 훨씬 편해지셨어요. 그래요? 네. 이제 진짜 웃으시네요. 그럼 나 잘한 거겠죠? 그럼요. 제일 잘하셨어요. 그날 밤 바닷가에 앉았다. 파도가 천천히 밀려왔다. 나는 파도에게 말했다. 너도 맞고 다시 일어나잖아.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결이 발끝을 감쌌다. 별이 떠 있었다. 그 빛이 내 눈물에 반사됐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제 그 한 대의 뺨이 내 삶을 끊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사람을 깨운 거였다는 걸.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겠다. 그날 밤 일기장 첫 장에 이렇게 썼다. 김은정, 68. 오늘 처음으로 나답게 살았다. 며칠 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커튼을 걷자 바다가 은빛으로 빛났다. 이젠 이 빛이 낯설지 않았다. 이 바다에서 나는 처음으로 혼자여도 괜찮다는 마음을 배웠다. 라디오를 켜니 익숙한 멜로디가 흘렀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보았다. 얼굴이 참 편안했다. 예전엔 늘 무표정이었다. 주름이 늘어도 이제는 그 주름 속에 숨이 통했다. 복지센터에서의 일상이 익숙해졌다. 급식소에서 어르신들에게 밥을 퍼드리고, 아이들 봉사자들과 함께 웃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그게 내 하루였다. 은정 어머님, 김치국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그럼 한 그릇 더 드세요. 그렇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다시 올 줄 몰랐다. 그날 오후 복지관 담당자가 나를 불렀다. 어머님, 우편 하나 왔어요. 봉투에는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도윤 관련 사건 종결 통지서.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변호사 최진우의 메모가 들어 있었다. 김은정 어르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주택 명의는 완전히 복원되었고, 아드님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아드님이 저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다시 지켜줘서 고맙다.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잘 됐다. 내가 쓰러져도 좋으니까.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자. 밤이 깊자 창문 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정직하게 버티면 언젠가 빛이 온다. 그 빛이 지금 내 앞에 있었다. 며칠 후 복지센터에서 시니어 인생 나눔 강연을 제안받았다. 은정 어머님, 요즘 사연 영상이 인기가 많아요. 어머님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그날 밤 생각했다. 이건 내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증거다. 그래서 강연날 무대에 섰다. 작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요, 아들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사람은요,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래요. 저도 그때 처음 제 마음이 익었다는 걸 알았어요. 청중 몇 명이 울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나요? 참지 마세요. 참음은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에요. 박수가 터졌다. 나는 그 소리에 놀라서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저도요, 이제야 압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걸요. 강연이 끝나고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인 남자. 한눈에 알아봤다. 도윤이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그가 내 앞에 섰다. 얼굴이 말라 있었고 손등엔 굳은 살이 박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왔니? 미안해. 알아. 그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그때 내가 때린 건 엄마가 아니라 내 자신이었어요. 내가 고개를 숙여 그를 봤다. 그럼 이제 내 손으로 다시 내 얼굴을 어루만져라. 네. 그리고 나한테는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건 내가 내 삶으로 갚으면 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엔 두려움이 아니라 다짐이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놓였다. 오랜 세월의 응어리, 그날의 뺨, 그 모든 것이 바람처럼 흩어졌다. 공연이 끝나고 나는 바다 쪽 벤치에 앉았다. 멀리서 파도가 밀려왔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 앉았다. 도윤이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 사이에 아주 작게 내 마음속 목소리가 흘렀다. 은정아,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나 다시 옆에 있어도 돼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옆은 아니야. 하지만 곁은 괜찮아. 그는 그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썼다. 그날의 뺨이 나를 무너뜨렸지만 그 후의 용서가 나를 다시 세웠다. 복수는 끝났고 존엄은 남았다. 펜을 내려놓자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새벽은 어제와 다르지 않지만 오늘의 나는 어제와 달랐다. 이제 더 이상 그날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소리는 내 삶이 다시 시작된 신호였으니까. 살아라, 은정아. 이젠 누구의 엄마로가 아니라 그냥 너로 살아라. 며칠이 지났다. 복지관에 봄나들이가 있는 날이었다. 햇살이 참 고왔다. 나는 모자챙을 눌러쓰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다. 바다 냄새가 점점 짙어질수록 마음속에 남은 어둠도 조금씩 지워졌다. 은정 어머님, 노래 한 곡 해주세요.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손사래를 치다가 문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해볼게요.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노래가 끝났을 때 버스 안은 고요했다. 창밖엔 봄꽃들이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가 손뼉을 쳤다. 어머님 목소리에 마음이 다 녹아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내가 한 번 다 타봤기 때문이에요. 한 번 타본 사람만이 불을 다스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제가 바뀌었다. 견디기에서 살기로. 버스가 멈추고 모두가 내릴 때 멀리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다. 도윤이었다. 복지관에 자원봉사자로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 올 줄은 몰랐다. 그는 멀찍이 서 있었다. 내가 그를 바라보자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이 있었다. 그는 내가 들고 있던 무거운 도시락 박스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제가 들게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괜찮아. 무겁지 않아. 그래도 이번엔 내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같이 들자. 우리는 함께 도시락을 나르며 복지관 식당으로 향했다. 그 사이 오랜 세월 동안 얼어붙었던 벽이 조금 녹았다. 그는 내 옆에서 묵묵히 일했다.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다. 말 대신 행동으로 미안함을 썼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그는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다. 엄마, 그날의 소리를 아직도 들어요. 나도 그래. 근데 요즘은 그 소리가 덜 아파요. 그건 내가 이제 제대로 살아서 그래. 엄마도 덜 아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니, 난 아파. 근데 그 아픔 덕분에 내가 서 있거든. 그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시간이 알려줄 거야. 그날의 상처는 내가 만든 거지만 그걸 고치는 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다시 음악을 하려고. 음악. 어릴 때 기타 치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아빠 장례식 날에도 기타를 붙잡고 울던 내 모습. 그때 그 노래 다시 부르고 싶어요. 그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어머니. 그 한 단어에 내 심장이 울렸다. 며칠 후 도윤이 복지관 공연에 초대받았다. 그는 기타를 들고 무대에 섰다.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 노래는 제 어머니께 드립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 어머니,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납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았고 거칠었지만 진심이 있었다. 사람들이 조용히 울었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내 앞에 섰다. 엄마. 응. 이젠 나도 내 손으로 나를 살릴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진짜 사는 거야. 공연이 끝난 뒤 그는 나를 바닷가로 데려갔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가 물었다. 엄마, 그날 나 용서했어요?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용서는 이미 끝났어. 언제요? 내가 다시 나를 마주 보던 그날. 그는 눈을 감았다. 고마워요.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그 손으로 다른 누군가를 때리지 않고
감싸는 사람으로 살면 그게 나한테 하는 진짜 감사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엔 파도와 사람 냄새, 그리고 오래전의 나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참 많이 참았지, 은정아. 근데 이제 됐어. 이제는 살아도 된다. 나는 웃었다. 정말 오래간만에 소리 내서 웃었다. 웃음이 벽에 부딪혀 돌아왔지만 이번엔 메아리가 아니었다. 내 안에서 퍼져나가는 따뜻한 파도였다. 그날 밤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다시 사랑을 배운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나를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한 줄 더. 그날의 뺨 소리는 이제 내 심장 박동과 섞여 있다. 살아있다는 증거로 들린다.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왔다. 내 삶의 세 번째 아침이었다. 남편 없이, 아들 없이,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김은정의 아침. 나는 속삭였다. 은정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리고 커피를 내렸다. 파도 소리가 창문을 넘어 들어왔다. 오늘도 그 소리와 함께 나는 나를 끓였다. 다음 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유리잔에 비친 듯 반짝였다. 도윤이 멀리서 걸어왔다. 손에는 하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요. 이게 뭐야? 그때 내가 썼던 편지들, 당신한테 못 줬던 것들이에요. 봉투를 받자 손끝이 떨렸다. 못 줬던 말들이란 건 늘 제일 무거운 말들이니까. 방에 돌아와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노란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다. 엄마, 나를 때리게 해서 미안해요. 엄마, 그날 난 내가 남자라고 착각했어요. 엄마, 사실 당신이 무서워요. 너무 강해서. 엄마, 나 이제 엄마 닮고 싶어요. 나는 편지를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아프지 않았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정리였다. 이제 이 아이도 자기 안의 어둠을 꺼내놓을 수 있게 됐구나. 편지 가장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내가 이제 다시 엄마의 아들로 살고 싶어요. 그날의 손을 잊지 않되 그 손으로 다시 사람을 안을게요. 나는 종이를 접어 두 손으로 꼭 쥐었다. 그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자주 복지관에 왔다. 노인들 물건을 나르고 창고를 정리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늘 맨 마지막까지 남았다. 어느 날 센터 소장이 물었다. 저 젊은 분은 아드님이에요? 네. 참 성실하네요. 요즘 보기 힘든 청년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찔렸다. 그게 오래전 내가 듣고 싶던 말이었다. 도윤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집을 정리했어요. 그래. 그 집 팔고 아내랑 이혼했어요. 그 아이는? 서현이는 부모님 집으로 갔대요. 각자 살기로 했어요. 그래, 그게 나을 거야. 미안해요. 이제 그 말은 그만해라. 이제는 내가 미안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 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처음 보는 평온이 있었다. 며칠 후 바닷가 카페에 같이 갔다. 바람이 유난히 부드러웠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도윤아, 요즘은 뭐해?
노인 돌봄 봉사하고 음악 수업도 병행해요.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이네. 응. 엄마, 나 이제야 깨달았어. 사람은 때로 무너져야 바닥을 알더라. 그 바닥이 단단하면 그게 집이 되더라. 그래, 그게 인생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물었다. 엄마는 아직 나한테 화나?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화는 다 흘러갔어. 대신 상처는 남았지. 근데 그 상처가 날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건 내가 준 선물이야. 선물이요? 그래, 인생은 아픈 데서 자라거든.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그건 어렵다. 왜요? 난 너무 오래 참았어. 넌 참지 말고 살아. 그게 내가 너한테 바라는 전부야. 집으로 돌아오자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졌다. 그 빛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다. 나는 남편 사진을 꺼내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못 본 모습이야. 그 애가 드디어 자라났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듯 했다. 그 웃음이 바람으로 섞여 창문 틈새를 스쳤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도윤의 첫 울음, 첫 걸음마, 첫 월급날 내 손에 쥐어준 장미 한 송이, 그리고 그날의 뺨. 하지만 이상했다. 그날의 기억이 이제는 흐릿했다. 소리보다 눈물보다 지금의 평화가 더 크게 느껴졌다. 아, 이제야 진짜 끝났구나. 그 생각이 들자 웃음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서 합창단 연습이 있었다. 공명은 이젠 안녕이었다. 노래를 부르며 눈을 감았다. 가사 한 줄 한 줄이 내 인생 같았다. 우리 함께 걸었던 그 길 위에 봄이 오겠지. 노래가 끝났을 때 누군가 손뼉을 쳤다. 은정 어머님 목소리에 햇살이 들어있네요. 나는 웃었다. 그건 내가 다시 살아서 그래요. 그날 저녁 도윤이 내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오늘 노래 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날의 기억보다 오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그래야 한다. 그게 사는 거다. 사람은 결국 기억보다 오늘로 살아야 해.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그날의 아픔이 내 이름을 지웠지만 오늘의 용기가 다시 나를 썼다. 나는 김은정이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존재한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이쳤다. 그 바람 속엔 파도와 새소리, 그리고 남편의 웃음과 아들의 목소리가 함께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잘 견뎠다, 은정아. 이제는 살아라. 남은 날은 너를 위해.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바다가 잔잔했다. 파도는 나를 때리지 않았다. 그저 다정히 안아주었다. 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복지관 마당에는 분홍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그 잎들을 천천히 쓸었다. 한 장 한 장이 내 지난날 같았다. 힘겹게 떨어져 나왔지만 결국은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나들이 가요. 나들이요? 네, 마을 아이들이랑 같이요.
세대 공감 프로그램이래요. 나는 웃었다. 그래, 좋지. 그날 오후 복지관 앞에는 초등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다. 아이들의 손에는 작은 풍선이 들려 있었다. 그 풍선들이 하늘에 떠오를 듯 가볍게 흔들렸다. 한 여자아이가 내 옆에 와서 물었다. 할머니는 뭐가 제일 좋아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이제는 아침이 좋아. 아침이요? 응, 눈을 뜨면 또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거든. 그럼 전 낮이 좋아요. 왜? 밝으니까요. 무섭지 않잖아요. 나는 웃었다. 그래, 밝으면 무서운 것도 조금 작아지지. 그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그럼 할머니, 우리 친구해요. 그래, 친구하자. 작은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오래도록 손끝에 남았다. 며칠 후,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다. 김은정 어르신 맞으시죠? 네. 우리 반 아이가 어르신 이야기를 학교에서 했어요. 제 이야기를요? 네. 살아있다는 건 신기한 일이라고 하셨다면서.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반 친구들이 다 따라 적었대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닿을 줄은 몰랐네요. 아이들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다음 주에 학교에 와서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 섰다. 칠판 위에는 인생 이야기 시간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건 미움이야. 그리고 제일 가벼운 건 용서야. 미움은 마음을 짓누르지만 용서는 마음을 띄워줘.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할머니, 그럼 나쁜 사람도 용서해야 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나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미움을 오래 쥐면 손이 다쳐. 그 손으로 다른 걸 잡을 수 없거든. 아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수업이 끝나자 한 아이가 내게 그림 한 장을 건넸다. 내 얼굴 옆에 커다란 태양이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얼굴이에요. 이게 나야? 응, 햇님처럼 웃고 있잖아요. 그 말에 나도 웃었다. 정말 햇살처럼 웃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이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요즘 아이들 강연한다며. 어떻게 알았어? 복지관 소식지에 나왔어요. 그래, 나도 몰랐는데 일이 이렇게 커졌어. 엄마 멋있어요. 그래, 늙어서 멋있어지기도 쉽지 않다. 그는 웃었다. 그 웃음소리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다. 그저 따뜻했다. 며칠 후, 나는 바닷가 길을 걸었다.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멀리서 도윤이 기타를 들고 다가왔다. 엄마, 신곡이에요. 또 노래 만들었니? 응. 제목은 뺨의 기억. 이상한 제목이네. 그날의 소리를 잊지 않으려고요. 그걸 잊지 않으면 괜찮겠어. 잊는 게 아니라 바꿔야죠. 그때의 아픔을 지금의 노래로. 그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그날의 뺨은 울음이었고, 오늘의 나는 그 울음 위에 피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와 노래가 섞였다. 아픔이 음악이 되어 흘러가는 순간, 모든 것이 용서로 변했다. 노래가 끝나자 그가 내게 물었다. 엄마, 나 잘했어요? 응. 이제 진짜 내 목소리야.
엄마 목소리 닮은 것 같아요. 그럼 됐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내 일기장 위에 닿았다. 나는 펜을 들고 마지막으로 썼다. 이제 더는 과거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 그날의 뺨은 사라졌고 남은 건 나의 노래뿐이다. 창밖에서 파도가 속삭였다. 살아라, 은정아. 이제는 너의 목소리로, 너의 이름으로.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아니, 어쩌면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나는 오랜 세월 중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남편이 내 손을 잡고 바다를 건너며 말했다. 은정아, 이제 됐다. 너는 끝까지 너로 살았어. 나는 그 꿈 속에서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나 이제야 내 이름을 지켰어. 그리고 깼다. 새벽빛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내 마음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웠다. 마지막 곰비가 그친 아침이었다. 바닥은 젖어 있었고 공기는 맑았다. 빗물 냄새를 들이마셨다. 살아있다는 냄새였다. 복지관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얀 종이에 글자가 빽빽했다. 인생학교 강사 모집 결과. 내 이름이 있었다. 김은정. 주제 존엄과 두 번째 시작. 숨을 고르고 종이를 접었다. 손끝이 뜨거웠다. 이 뜨거움이 예전엔 분노였는데, 이제는 기쁨이었다. 첫 수업날. 작은 강의실. 낡은 의자. 창문 너머 바다.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앉았다. 젊은 사람 반. 어르신 반. 나는 가운데 섰다. 입을 열었다. 저는 아들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숨이 멈추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났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은 아니더군요. 끝난 건 참음이었고, 시작된 건 나의 삶이었어요. 한 여자가 손을 들었다. 가족을 고발하는 게 두렵지 않으셨어요? 두려웠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내가 나를 잃는 거였어요. 한 남자가 물었다. 용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미움을 오래 쥐면 손이 다쳐요. 그 손으로 내일을 못 잡아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나니까 내 손이 다시 쓰이더군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밝아졌다. 내 가슴도 가벼워졌다. 수업이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왔다. 어머님, 저도 요즘 집에서 목소리를 잃었어요. 목소리는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을 톡톡 두드렸다. 여기에 있어요. 하루에 한 줄만 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게 시작이에요. 청년이 웃었다. 웃음이 가꾸운 빵 냄새처럼 따뜻했다. 저녁. 바닷가 산책로. 하늘이 보랏빛으로 변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익숙한 리듬. 멈추지 않고 걸었다. 곁에 누군가가 맞춰 걸었다. 엄마, 왔니? 오늘 수업 복지관 채널로 봤어요. 화면이 사람을 덜 떨리게 해. 엄마, 고마워요. 그 말, 이제야 듣는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파도 소리에 발소리가 섞였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다시 집을 마련했어요. 작고 낡았지만 제 이름으로요. 잘했다. 엄마도 언젠가 놀러 올래요? 언젠가. 언제인진 내가 정한다. 알아요. 그가 웃었다. 웃음엔 억지가 없었다. 며칠 뒤 인생학교 두 번째 수업. 주제는 경계 짓기였다. 칠판에 크게 썼다. 경계는 벽이 아니다. 경계는 존중이다. 한 어르신이 말했다. 며느리가 나를 지나치게 통제해요. 말씀해 보셨어요? 싸움 날까 무서워서요. 싸움보다 무서운 건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침묵이에요. 침묵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 어르신이 손을 꼭 쥐었다. 오늘 집에 가서 말해볼게요. 따뜻한 말로. 하지만 분명하게. 수업을 마치고 창밖을 보았다. 빗물이 마르고 햇살이 돌 위에 넓게 앉아 있었다. 세상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아니, 내가 조금 나아진 거였다. 그날 밤 문자 한 통. 엄마, 이번 주말 바닷가 공연 같이 보러 갈래요? 잠시 생각했다. 예전에 나는 바로 달려갔을 것이다. 이제의 나는 달랐다. 이번 주말은 안 돼. 다음 주말에 보자. 답장을 보내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내 마음도 잔잔히 흔들렸다. 흔들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다음 주말. 작은 야외 무대. 바다를 배경으로 조명이 켜졌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그가 기타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이 노래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열어준 사람에게 바칩니다. 현이 울렸다. 내가 던진 손을 거두고 너의 이름을 다시 불러.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노을이 기타줄에 매달렸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오래 울렸다. 그가 무대 아래로 내려와 내 앞에 섰다. 엄마. 응.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다는 말은 느슨해서 위험하다. 그럼 살아볼게요. 그게 맞다. 공연 후 시내 쪽 작은 카페.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가 말했다. 엄마, 나 상담 자격증 공부 시작했어요. 왜? 누군가의 손이 나처럼 길을 잃지 않도록.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 잃은 손을 잡아주는 손. 그게 내가 가진 최고의 악기다. 그가 웃었다. 악기요? 그래. 손, 마음, 말. 다 악기야. 어떻게 켜느냐가 음악을 바꾼다. 밤하늘에 별이 떴다. 우리는 서로 고개를 들어 별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충분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인생학교는 매달 자리 잡았다. 나는 강의마다 한 줄을 남겼다. 첫 달 존엄은 내가 내 편이 되는 순간 시작한다. 둘째 달 경계는 혼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기 위한 선이다. 셋째 달 용서는 그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를 위한 호흡이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한 여자가 울며 다가왔다. 저 오늘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말할래요. 이제 그만 우리 서로 존중하자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할 거예요. 말은 칼이 아니에요. 온도를 맞추면 약이 돼요. 밤, 텅 빈 강의실. 칠판을 지우다가 멈췄다. 손끝에 분필 가루가 묻었다. 하얗다.
한때 내 뺨도 하얗게 얼어붙었었지. 이제는 아니다. 피가 잘 돈다. 말도 숨도 이름도 가을 문턱. 도윤에게서 사진이 왔다. 작은 상담실. 중고 책장. 커다란 화분 하나. 엄마, 첫 상담실 오픈했어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수고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내 책상 위 노트를 펼쳤다. 다음 강의 제목을 적었다. 나를 부르는 연습. 강의 날. 사람들이 앉아 나를 바라봤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각자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사람들이 속삭였다. 그 소리가 강의실 천장에 닿았다가 내려왔다. 이름들이 서로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내 차례가 왔다. 나는 말했다. 김은정. 그 이름이 방 안을 둥글게 채웠다. 눈이 시큰했다. 행복해서 그랬다. 겨울을 앞둔 어느 새벽. 이른 시간 바닷가에 섰다. 동쪽 하늘이 아주 천천히 밝아졌다. 손에 종이컵 커피.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뒤에서 발소리. 그가 와 있었다. 서로 인사 대신 바다를 봤다. 해가 떠올랐다. 빛이 수평선 위로 걸어 들어왔다. 나는 속삭였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그가 옆에서 따라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우리는 웃었다. 햇살이 이마에 내려앉았다.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의 문장을 적었다. 그날의 뺨이 내 세상을 무너뜨렸고, 오늘의 해가 내 세상을 다시 세웠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름으로.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파도 소리가 들어왔다.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곡이 흘렀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나요? 돈보다 중요한 건 존엄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 그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오늘 단 한 번 당신 편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잠깐 멈췄다. 미소 지었다.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어느 어르신의 내일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라디오 볼륨을 조금 올렸다. 커피가 식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깊어졌다. 나는 속삭였다. 은정아, 오늘도 내 편. 며칠 후였다. 아침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 냄새가 났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보니 바다 위로 갈매기 2마리가 나란히 날고 있었다. 그날따라 그 모습이 내 지난 인생 같았다. 한 마리는 날고 한 마리는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따라붙는다. 결국은 함께 가는 길. 문자가 울렸다. 발신자 도윤. 엄마, 오늘 복지관 인터뷰 있어요. 기자님이 엄마 얘기도 듣고 싶대요. 나는 웃음이 났다. 이제는 누군가 내 인생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게 신기했다. 한때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니, 나조차도 내 목소리를 외면했었는데, 복지관에 도착하니 기자가 이미 와 있었다. 김은정 어르신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는 인생의 두 번째 봄이라는 주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라 좋은 말이네요. 저한테도 이제야 봄이 왔어요. 기자가 물었다. 어르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셨나요? 아들이 제 뺨을 때리던 날이요. 그는 잠시 멈췄다. 지금은요? 지금은 그 뺨이 제 얼굴이 아니라 제 마음을 깨운 손이 됐어요.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참으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용서하셨군요. 아니요. 용서보다 더 큰 걸 했어요. 놓아줬어요. 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억울한 마음도 다 들고 가면 너무 무겁거든요. 내 인생을 들고 가려면 그 짐부터 내려놔야죠.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멋지진 않아요. 그저 오래 아파봤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인터뷰가 끝나자 도윤이 다가왔다. 엄마, 기자님이 그러는데 방송 나가면 많은 분들이 힘을 얻을 거래요. 그래, 그럼 됐지. 엄마, 이제 진짜 유명인 되시겠네요. 하하, 그럼 나도 연예인인가? 그럼요. 시니어 인플루언서 1호 김은정 선생님으로요. 둘 다 웃었다.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복도에 퍼졌다. 며칠 뒤 방송이 나갔다. 제목은 아들의 손에 맞은 엄마, 그 뺨으로 다시 일어나다. 댓글엔 낯선 이름들이 쏟아졌다. 저도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오늘 울었습니다. 나도 내 삶을 되찾고 싶어요. 한 줄 한 줄이 내게 닿았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방송 반응 봤어요? 봤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이제 사람들의 말보다 내 마음이 더 조용하게 들려. 엄마, 나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 이제야 내가 그 말을 하는구나. 그때 그날의 내 손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잊지 말아라. 그래야 다시는 그런 손이 되지 않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엄마, 우리 여행 갈래요? 여행? 응. 아빠랑 자주 갔던 바다 있잖아요. 그 바다 다시 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내가 앞장설게. 며칠 후 우리는 남해로 향했다. 남편과 신혼 때 걸었던 그 길. 이제는 모래 대신 돌길이 많았지만 바람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파도 냄새가 코끝에 닿았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그립고 또 낯설었다. 엄마, 여기가 아빠랑 처음 왔던 곳이에요. 그래. 그땐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젊다고 믿었지. 이젠요? 이젠 세상에서 제일 단단하다고 믿어. 우리는 조용히 앉았다.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빛이 내 주름 사이를 비추었다. 그 주름이 더 이상 상처 같지 않았다. 그건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었다. 엄마, 나 이제야 알겠어요. 뭘? 엄마가 나를 때리지 않고 그냥 울던 이유요. 그건 내가 아빠랑 닮았거든. 그래서였어요? 그래서였지. 너를 미워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었어. 그가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우리 사이에 오래된 침묵을 쓸어갔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잘했다, 은정아. 너 정말 잘 살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다. 작은 창문 너머로 별이 가득했다. 잠들기 전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오늘의 한 줄을 썼다. 사람은 맞을 때마다 깨닫는다. 다시는 그 손으로 누군가를 때리지 않겠다고. 나는 그 깨달음으로 산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다. 햇살이 바다 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나는 창문을 열고 말했다. 도윤아, 일어나라. 오늘부터는 새로운 인생이야.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오늘도 내 편이야. 그 말이 파도 소리보다 따뜻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다. 그리고 진짜 시작이다. 커피를 내렸다. 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햇살에 닿았다. 그 향이 내 인생의 냄새 같았다. 쓴맛과 단맛이 함께 있는 냄새. 나는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속삭였다. 오늘도 나는 나를 끓인다.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 내 이름이 있었다. 김은정. 이제는 세상에 스스로 들려줄 수 있는 이름이었다. 그렇게 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조용한 새벽의 시작으로 남았다.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